네, 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민법 올해 기출, 해설 강의 전체를 일반적으로 쭉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요. 요 문제들에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지문들, 답지문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자, 그 부분들 초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빠르게 좀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별로 제가 정리한 자료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딱 보니까 이제 법인 기간 관련된 거네요. 자, 요 문제가 좀 특징적이에요. 올해 시험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죠. 자, 2번 지문 같은 거,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붙어버린 거죠.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해서,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판결 이유를 봐야만 이 뒷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민법 출제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파트예요. 자, 더 이상 판시사항이나 판결 요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 판결 이후에서 뒤에 덧붙여지는 부분 추가적인 논점, 요거까지 같이 결합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내면 수험생들이 잘 틀린다는 거죠. 왜? 자,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추지원이 요 2번 지문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뒷부분이 이제 틀리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지문 같은 게 중요해요. 4번 지문도 이제 앞에 있는 거 당연히 법행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뒷부분이죠. 자, 강제 집행 경매와 관련된 그 뒷부분의 논점까지 자, 결합시켜서 출제하는 방식으로 낸 거죠. 그러다 경매 개시 요건 이런 표현이 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다 완전하게 배제하고 자, 시험에 임했다면 그럼 결국 1번 문제에서는요. 2번하고 4번 때문에 또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 그런데 이 4번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저랑 공부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자체는 아니더라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다른 판례, 자, 그쪽에서 이제 이 집행 관련된 논점까지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2번으로 확실하게 답 찍고 나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딱 나왔을 때 이제 소거법을 써서 가야 되는데, 자, 둘 다 요렇게 익숙해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확신이 드는 거를 잘 잡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갖고 진모 실모를 통해서 여러 번 연습 과정을 거쳐야만, 자, 그래야만 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거친 친구들이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맞춘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편합니다. 왜 편하냐? 1번 지문이, 자, 2022년도에 법무사 시험에 나온 지문 그대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딱 한 번만 정리해 놨으면 1번에서 문제 될 게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결국은 1번하고 3번, 그 정도인데, 1번이 명확하니까 3번이 답으로 가는 건 문제 될 여지가 없는 거죠.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릴 여지, 소거법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1번 판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러한 판례를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또 역시 1번하고 3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법원직 민법 시험은 자, 이런 문제의 개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게 이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쪽으로 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요것도 이제 역시 2번하고 4번 지문이 관건인데, 자, 2번 지문은, 이거는요, 자, 이게 13년 전에 이제 법행에서 나왔던 겁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자, 한 번은 나올 때 됐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고, 진모 때도 보고 했던 지문이니까, 우린 틀릴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4번인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4번도 이 사실관계 그 자체를 우리가 진도의 모의고사에서 자, 풀어보기도 했던 주제죠. 최신 판례. 요런 것들은 이제 사실관계. 그리고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뭐라고 강조드렸냐. 최신 한 2, 3개년 판례 중에서 사실관계로 내는 지문, 그리고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된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요 3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4번 지문 그쪽으로.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전혀 맞추는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법행 관련된 이런 지문들을 본 적이 없다. 2번 지문에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겁니다.
쪽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들어가 봅니다. 뭐 4번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주는 문제니까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뭐 5번도 뭐 이제 답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번 지문 같은 것만 딱 체크해 놓으면 되는 건데 뭐 법행에서 2년 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온 거니까 조금만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2번만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답 맞추는데 문제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제 1번 지문 같은 게 이제 답인데, 자, 여기 이제 매매약 완결권 제척 기간 뭐 도가된 이후 뭐 그 사항과 관련돼서 자, 도가될 예정인 상태에서 연정하기 위해서 매매약 체결하는 거,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다시 나온다면 원래 그 전제가 되었던 판례가 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행위 관련된 판례 사안이니까 요게 나올 거다. 그래서 자, 그게 그대로 나온 거죠. 답으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들어갔으니까 92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냥 무슨 뭐 민법 실력이 뭐 진짜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 나올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88, 92 뭐 이런 민법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뭐 등기 추정력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이런 거는 이제 특히 4번은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강조드렸던 제 판례죠. 변호사 시험에서는 2번이나 나왔는데, 아직, 자, 법행에서도 안 나오고요. 법무사 시험에서도 안 나오고, 사무관도 안 내고, 우리 시험도 안 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이 판례는. 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나온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동산선의 취득 관련된 부분도 요것도 이제 좀 세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교재 들어가 보면 요 기억 판례 관련된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출제했던 게 기억 지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니은은 법행에서 나왔던 거니까 뭐 요거는 뭐 익숙할 거고요. 뭐 디귿도 법무사 시험하고 주사부 시험에서 다 나왔던 것들인 거고, 자, 니을이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실무서에 있는 판례고, 그리고 제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 판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억만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답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주의토지 통행권 관련된 부분 같은 거는요, 뭐, 이거는 뭐, 법행에서 2년 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판례 하나만 숙지해두면 뭐 전혀 틀릴 여지가 없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였고. 자, 9번 이제 취득시효 관련된 것도 4번 지문이 답인데, 역시 법행에서 나왔던 거죠. 법행에서 나왔던 거. 자, 그러니까 뭐 9번도 가볍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되고. 자, 10번이죠. 10번에서는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법무사 시험에서도 2번 나왔고요. 법행에서도 3번 나왔고, 그냥 가볍게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제 11번 같은 경우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좀 응용, 고민할 필요성이 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번, 2번 고민하는 게 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공동수급체 하면 우리가 딱 민법상 조합, 딱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일 수 없다. 그리고 자, 지역주택조합은 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 우리가 총유에서 강조하는 논점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떠올랐다면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12번 같은 박스 문제, 니을. 뭐 이거는요, 아직 안 나온 것 중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자, 법정지상권 하고,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엮이는 경우. 그래서 뭐 법무사 시험 나오고 법행 나오고 변호사 시험도 나오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던 거. 그래서 그것만 딱 알면 되는 문제였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3번 채권자 취소권 관련된 부분 들어와 보니까 1번은 이제 민소법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좀 검토했던 논점이니까 뭐 특별히 맞추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4번이죠. 출제되지 않았던 건데, 자, 요 부분이 이제 제 교재에도 보면 뒷부분에 있죠. 근데 사실은 사무관생기 시험 문제에서 2년 전에 요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국세의 조세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사행위 취소와 관련된 자, 요 안날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왔던 게 바로 요 예금보험공사 판례였던 거죠. 자, 그래서 자,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답 고르는 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였다.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4번 보증채무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보증채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박스형 문제는 뭐 니을 같은 거는 뭐 본 적이 없다, 그냥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갖고 해결하는데 뭐 기역, 니은, 디귿이 너무 명백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니은, 디귿이 명백히 틀렸으니까 뭐 조합으로 따지면 3개가 아니라 2개니까 니은, 디귿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소거법으로 해서 정리하면 뭐 답은 가볍게 나올 수 있었다. 자, 이제 15번 같은 게 의미가 있죠. 1번, 2번 지문이 바로 최신 판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민법 X파일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 자, 2023년도에 선고된 판례 중에서 자, 나올 만한 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몇 개 엄선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물변제 사안이었죠. 대물변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1, 2번 그것만 딱 해결하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요. 설사 3번 지문이 조금 비틀린 지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번은 뭐 다 법행에서 출제됐던 거, 사무관에서 출제됐던 거 다 우리가 익히고 들어간 거니까 3번 찍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3번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이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받게 되는 도급 사안에서 수급인 사안 관련된 거. 자, 그 사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던 거. 그게 이제 답이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상계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1번은요. 법무사 법행에서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뭐 이거는 뭐 특별히 거의 틀릴 여지가 없는 판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동시행항변권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뭐 이것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였고요. 문제될 거 없었고. 자, 18번 계약해제 쪽으로 들어와 봅니다. 자, 계약해제에서 18번 뭐 이것도 채권 양수인 548 조량 단서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틀릴 여지가 없고. 자,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서 딱 강조했던 거리 나오는 거죠. 사용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가 바로 1번 판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 자, 614조 배제된다. 자, 그래서 법무사에서 나오고 법행에서 나오고 우리 시험만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사용대차가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게 또 답이었네요. 답이었구나. 그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굉장히 평이하게 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위임 쪽 관련된 부분 나왔죠. 그래서 위임 관련된 거. 근데 이제 답으로 보니까 이제 4번 같은 거 특히 법무사 법행에서 좀 되긴 했지만 다 출시했던 판례. 자, 그래서 우리가 진모에서도 풀어보고 뭐 풀어봤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답이 4번이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22번은 그냥 주는 문제죠. 뭐 바로 직전에 이제 법무사 사무관에서 다 나왔던 거. 실명법 위반, 불법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너무 명백한 판례 사안인 거죠. 자, 23번이 좀 어려웠죠. 23번. 근데 23번 이제 소거법으로 가야 됩니다. 23번은 명백히 맞고요. 자, 4번 쭉 읽다가 보니까 이제 중간 부분부터 나오니까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읽는 순간 딱 떠올라야 돼요. 제가 가분 채권은 예외 없지만 자, 가분 채무는 예외 없지만 금전 채무는 예외 없지만 금전 채권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특별수익 관련된 논점하고 결합돼서. 자, 그래서 자 그게 떠오른 친구들은 4번 맞구나 해서 그냥 자 모르겠는 1번 판례 딱 찍은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읽어보면 요럴 때 이제 소거법이 중요한데 1번을 막 이렇게 읽으면 뭐 문구상으로는 자꾸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가분 채권 관련된 이 판례는 우리가 통으로 보면서 연습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걸 통해서 과감하게 딱 4번 맞구나. 자, 그러면 무조건 1번. 자, 요렇게 소거법으로 요 문제까지 접근한 친구들이 이제 92점 맞은 겁니다. 그렇게 맞게 되는 거다. 자,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유증과 관련된 부분, 요거. 자, 요거는요, 특히 이제 4번 판례 같은 게 이제 최신 판례,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인 거고, 답은 이제 굉장히 쉬웠던 거고요.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자, 25번 같은 것도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였죠. 왜? 1번 지문이 올해 법행에서 나온 지문이고, 그런데 요거를 제가 소개하면서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판결 요지, 그게 바로 2번 지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사행위 취소권과 마찬가지 논점으로 간다. 그래서 사행위 후 목적물의 제3자 저당권 등이 있을 때 자, 원상회복 방법 선택.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
선택으로 간다. 선택으로 간다. 자, 그래서 그거 딱 떠올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짚어드린 것만 딱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 법원직 민법 시험에서 일단 민법에서 고득점 하는 거, 자,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이유는, 자,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법행이나 법무사, 사무관 이쪽 기출 지문들을 뭐 최소한 한 10년 이상 정도 충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 그러면 자, 웬만해서 둘 중에 하나 걸리는 지문 중에서 한 개는 거의 상당 부분은 걸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답 고르는 게 설사 모르는 판례를 하더라도 정답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객관식 시험의 장점이기도 한 것이고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민법을 자, 내가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자, 민법 나올 지문들을 자, 100지문 중에서 60개에서 70개를 확실하게 잡는다. 나올 지문을. 자, 그러니까 뭐 고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자, 갖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소거법을 쓰고 또 뭐 기타 이제 약간의 고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가면 뭐 설사 소거법이나 뭐 정답 고르는 데서 약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80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80점에서 뭐 기본적으로 한 88에서 92 정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정도까지, 뭐 엄청나게 오래 공부해야 그 점수 맞는 거 아닙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대로 따라오고 훈련만 하면 그러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고 자신감 갖고, 자, 민법 포기하지 말고요. 자, 민법 충분히 고득점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략을 한번 시도해 볼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민법 기출에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